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 채널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 안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신고 대상 소득 금액에 대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수강 신청하신 분들에게 2020년 세금과 관련된 책자 PDF 형식인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앞쪽에 2020년에 좀 뭐가 새로운가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선 개인과 가족과 관련된 세금 사항 중에서 첫 번째 홈바이어스 플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RRSP 중에 일부 금액을 세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주택 구입자, 그러니까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의 경우에 RRSP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첫 주택 구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거 4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제 이혼을 하거나 별거한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는 이제 약간 유예 규정을 주겠다. 그게 이제 최근에 2020년에 바뀐 사항이라 이제 그런 게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별거를 하시더라도 이런 첫 주택 구입과 관련된 요건에 규정에 유예를 받아서 홈바이어스 플랜을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온 사항인데 코비드 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홈오피스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홈오피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간편법과 좀 약간 세부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편법의 경우에는 이제 재택근무 일수 1일당 2불씩 쳐서 최대 400불까지 소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이제 해당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용품비라든지 뭐 전화비용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쓰인 비용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발생한 어떤 유틸리티라든지 뭐 렌트 비용이라든지 뭐 이자 비용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일정 비용을 자기가 일한 공간 면적에 비례해서 청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게 2020년에 좀 추가된 사항이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뉴스 서브스크립션 익스펜스라고 약간 디지털 형식으로 무슨 어떤 매체를 구독하신 경우에 그 구독료의 일부를 또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캐나다 매체해야 돼요. 뭐 미국이나 다른 저걸 신청한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튜이션 어마운트와 관련돼서 요거 이제 보통 대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튜이션 어마운트 공제를 신청하는데 만약에 신청을 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트레이닝 크레딧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쓴 거는 제하고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이제 제하겠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알아셔야 될 게 코비드 19로 인해서 이제 정부 지원금 등을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 지원금은 텍서블 인컴이라고 해서 과세소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CERB라든지 CRB 같은 것들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2월 초가 되면은 정부로부터 T4A 또는 뭐 T4E 이런 이제 슬립이 이제 날아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본인께서 받으신 정부 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적혀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요번 2020년 소득세 신고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마이 어카운트로 접속을 해서 CRA에 들어가 보시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개인 명의로 하시는 분 중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개인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직원을 고용해서 운용을 해서 이제 급여가 나갈 텐데 그 급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CWS 캐나다 이머전시 웨이지 서브시디나 그다음에 10% 템포러리 웨이지 서브시디 그러니까 임시 급여 보조금 등을 만약에 정부로부터 받으신 게 있다면 이것도 역시 과세소득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소득에 가산해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급여 비용에서 차감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 또 그 CEBA라고 정부 그 지원 그 정책 중에 하나인 그 대출금이 있어요. 론이죠. 그래서 뭐 4만 불을 받았다, 6만 불을 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론 자체는 과세소득은 아닙니다. 하지만 론을 받을 때 조건이 그게 2022년 12월까지 상환을 하면 그 중에 뭐 4만 불을 받으면 뭐 만 불을 면제해주고 6만 불을 받으면 2만 불을 면제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익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이익의 과세 시점이 받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에 그 마지막 상환 시점이 아니고 그 2020년 또는 2021년 초에 받은 시점에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러한 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해당 그 채무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알버타 주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세율, 회사소득세율이 한 11%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만 불의 론을 받으면 2만 불을 채무 면제를 받으니까 한 거의 11%면 이제 2,200불 이 정도가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CRB는 이제 개인이 받는 건데 그 캐나다 리커버리 베니핏 이 경우는 38,000불 그러니까 CRB를 제외하고 다른 소득이 38,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환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8,000불이 넘는 분들은 그 초과 금액을 그 CRB를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50%를 다시 환급을 하셔야 돼요. 예. 요건 제가 그 만든 그 2020년 세금 신고 시 이것만은 알자라는 동영상에 자세히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변경된 사항이 이것이다라고 요약이 돼 있어요. 그 책자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신고 대상 소득 금액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